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는 것을 알릴 때는 늘 비가 내리네요. 제게는 새로운 삶이 찾아오기 전 폭풍우가 내렸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교사이신 아버지의 가르침으로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고, 그 덕에 좋은 대학을 나와 제가 원하던 꿈의 직장에도 취직할 수 있었죠. 남편은 당시 함께 작업하게 될 다른 회사의 직원이었고, 첫 미팅 때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업무적으로 잦은 연락과 만남이 있다 보니 시간이 갈수록 서로에게 끌리게 되었고,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해준 남편 덕분에 저희는 인연이 되었어요. 남편의 재치 있는 말솜씨에 점점 마음이 커졌고, 연애하는 동안 크게 다퉈본 적 없는 우리가 운명인 것만 같아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홀어머니뿐이었던 남편을 저희 부모님께서 안타깝게 여겨 더욱 마음 써주셨어요.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연애부터 결혼까지 복잡한 것 없이 모든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그렇게 남편과 부부의 연까지 맺게 되었죠. 한참 신혼을 즐기던 시기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건강 악화로 교사직을 내려놓으신 아버지. 엄마는 오랜 세월 동안 주부셨기 때문에 사회생활에 무지하셨던 데다 아픈 아버지를 돌볼 사람은 엄마뿐이라 경제활동을 하기엔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에게 보탬이 되지 않으려는 자식이 있을까요? 저 역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 자주 찾아뵙는 건 물론 생활비에 보태시라고 용돈을 핑계로 자주 챙겨드렸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제 마음을 다 아신다는 듯 다독여주시며 너무 고맙지만 한참 돈이 많이 드는 결혼 초기에 자신들까지 챙기지 않아도 괜찮다고 제가 챙겨드린 돈을 거절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아직 자식의 챙김이 꼭 필요한 나이는 아니라며 너무 나이 든 부모 취급하지 말라고 가벼운 말장난도 빼놓지 않으셨죠. 다행히 교사셨던 아버지 덕에 두 분이 생활하시기에 부족함 없이 연금이 나와 생활이 고되지 않은 듯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은퇴하기 전처럼 가끔 보너스가 나올 때만 용돈을 챙겨드렸지만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으신지 제가 용돈을 챙겨드릴 때면 꼭 챙겨가 먹으라고 싸준 반찬들 사이에 돈 봉투를 꽂아서 돌려보내곤 하셨어요. 건강이 좋지는 않으셨지만 그래도 외모적으로는 건강하실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아 큰 염려를 하지 않았던 탓일까요? 평탄한 제 인생에 처음으로 큰 시련이 생겼던 때는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아버지의 건강에 호전되는 양상은커녕 시간이 흐를수록 악화되는 속도가 빨라져 퇴직 후 여행 한번 제대로 가보지 못하시고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홀로 남은 엄마는 넉넉히 나오던 연금이 아버지가 떠난 후 절반으로 줄면서 처음으로 생활고를 겪게 되었어요. 일자리에 대해 고민하시기에 제가 부족한 만큼 챙겨드리겠다고 말씀드렸지만 멀쩡한 육신을 두고 자식이 고생해 번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지낼 수 없다며 일자리를 구하기 시작했고 곧 식당에서 일하게 되었죠. 엄마께서는 주부 고수답게 음식 솜씨도 좋고 음식하는 것도 깔끔하셔서 면접을 봤던 곳에서 모두 긍정적인 뜻을 보여주었고 그중 엄마가 마음에 꼭 들어 한 곳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사람 곁에 더 좋은 사람이 모여들기 마련이죠. 엄마는 성심 좋은 사장님과 직원분들을 만나게 되어 고된 일임에도 즐겁게 일할 수 있었고 바깥 활동을 통해 아버지의 빈자리를 조금씩 채워가면서 엄마는 생기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걱정을 덜게 된 저도 제 일상으로 돌아와 정신없이 지내던 어느 날, 꽤 오랫동안 엄마께서 일했던 식당에 안 좋은 일들이 연속으로 터지면서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어 엄마의 돈벌이를 잃게 되었어요.
이미 매달 버는 급여에 맞게 생활 패턴이 생겨버린 터라 일을 하지 않으면 또다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기 때문에 하루빨리 다른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미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에는 연세가 있었기 때문에 경력과 실력이 있어도 쉽지 않았어요. 저는 자식인 제 도움도 마다하시고 스스로 어떻게든 해보겠다는 엄마의 모습에 마음이 좋지 않아 남편에게 이런 고민을 터놓았고, 남편은 엄마의 상황을 시모에게도 이야기했는지 엄마가 일자리를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시모는 자신이 운영하는 기사 식당에 와서 일을 해주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해 왔습니다. 엄마 실력이면 돈 주고 데리고 와야 하는 실력이라며 꼭 모셔오고 싶다면서 말이에요. 엄마도 챙겨주는 시모께 너무 감사했지만 엄연히 사돈관계이기 때문에 함께 일하다 보면 분명 불편한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감사하지만 거절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게 되면서 시모와 엄마는 사돈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자주 연락하고 만남을 이어오면서 가까운 사이가 되었어요. 시모는 저희 엄마를 친언니처럼 잘 따르고 챙겨주면서 지냈기 때문에 이미 서로에 대한 신임이 생겨있던 터라 시모가 평소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털어놓으며 농담 삼아 엄마가 자신과 함께 일하면 좋았을 거라며 말하기도 했었대요. 그래서 고민 끝에 엄마는 자신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시모가 운영하는 기사 식당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일해본 식당보다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많아 적응하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필요했지만 전반적인 일 자체는 크게 다를 것이 없는 데다 자신을 믿는다고 격려해주는 시모 덕에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어 좋다는 엄마를 보며 마음이 편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면에서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살뜰히 엄마를 챙겨주려는 시모의 마음이 감사했습니다. 엄마와 시모가 함께 일하다 보니 저와 남편도 더 자주 찾아뵙게 되고 함께 식사하는 횟수도 많이 늘었고 진짜 가족이 되어간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가슴이 따뜻해지는 순간들이 꽤 많아 엄마와 시모가 서로에게 의지하며 정말 친한 친구처럼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딸 같은 며느리가 되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고요. 하지만 제가 머릿속에 그렸던 모습은 이룰 수 없는 꿈에 불과했어요. 엄마가 시모와 일을 시작한 지 8개월쯤 되었을 때 처음으로 제게 시모에 대한 서운함을 느꼈다는 이야기를 전화를 통해 들려주었습니다. 딸, 퇴근하고 집 가는 길인가 보네. 지금 통화 괜찮아? 응,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은? 그냥 오늘 엄마가 일하면서 실수를 조금 했는데 사돈이 많이 화가 났었는지 나를 많이 꾸짖었어. 사장이니까 너무 당연한 건데 왜 그게 그렇게 서운하던지. 참, 주책도 이런 주책이 없다. 우리 딸 목소리 듣고 힘내려고 전화했어. 그러게, 내가 챙겨준다니까 하고 싶은 거 하시면서 편하게 쉬지. 불편하면 지금이라도 그만두고 취미생활 하면서 지내셔. 얘는 엄마 취미가 이건데 뭘. 그리고 부모가 돼서 자식한테 짐 되는 것도 흉해. 엄마는 일할 때 즐거워. 아무리 즐거운 일도 가끔은 힘들 때 있잖아. 오늘이 그런 날일 뿐이야. 짐 아니야. 언제든 쉬고 싶으면 쉬세요. 힘내고 시어머님이 나쁜 감정으로 한 거 아닐 테니까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요, 엄마. 통화하는 내내 힘없는 엄마의 목소리가 마음 아팠어요. 시모 입장에서 자신이 사장이기에 지시할 상황은 분명 있을 테니까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었을 거라고 믿지만 엄마를 꾸짖는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지자
기분이 상하는 건 숨길 수 없더라고요.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있는 남편이 괜히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말을 온전히 그 말 그대로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부터 터놓고 말은 하진 않지만 엄마는 힘이 쭉 빠진 목소리로 제게 전화하는 횟수가 꽤 늘었어요. 고민도 많은 듯 했지만 물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일이 힘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엄마를 힘들게 하는 시모가 미웠지만 따지기도 어려웠죠. 그렇게 꾹 참고 엄마를 다독이며 위로하고 지냈습니다. 그런 날이 많아진 후 괜히 시모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가족 모두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드러낼까봐 자주 찾아뵙던 횟수도 줄였지만 시모에게 느끼는 감정들은 고스란히 남편을 향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과 다투는 날이 많아졌는데 묘하게 예전과 말투가 달라진 것 같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언제나 한결같을 수 없으니까 내가 먼저 쏘아댔으니까 등의 핑계로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며 굳이 책 잡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에게만 느낀 것은 아니에요. 엄마와 시모를 찾아뵐 때면 시모도 어딘가 모호하게 저희 모녀에 대하는 말투가 달랐거든요. 하지만 그런 부분을 제가 나서서 따지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제 경제적 도움을 원하지 않는데 괜히 나섰다가 엄마에게 해가 될까 봐요. 그렇게 지내기를 또 수개월. 엄마가 시모의 식당에서 일한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 결국 큰 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시모의 식당에서 일하던 중에 얼굴 전체에 3도 화상을 입은 것입니다. 병원에서 보호자인 제게 연락을 해왔고 너무 놀라 곧장 회사에서 나와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지 한참 만에 엄마를 찾을 수 있었어요. 엄마가 아닐 거라고 지나쳤던 사람이 제 엄마였던 것이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는 표현을 그때 처음 알게 되었어요. 엄마의 얼굴은 처참하다는 표현이 딱 어울릴 만큼 너무나 심각했어요. 두 눈에 붕대를 칭칭 휘감은 채로 망부석처럼 누워있더라고요. 아픔의 고통을 참기 위해 침대 패드를 양 주먹으로 꼭 쥔 채로 말이죠. 붕대 밑으로도 피부 여기저기 심하게 되어 불긋불긋하게 변해버린 게 눈에 들어왔어요. 제가 온 줄도 모른 채 끙끙 앓고 있는 엄마를 보자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제가 엄마를 걱정하는 게 제일 부질없는 짓이라며 자신을 걱정하는 것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던 엄마이기에 울음 섞인 목소리를 들려줄 수 없어 엄마의 곁에서 소리 없이 울음을 토했어요. 담당 의사는 주변을 서성이며 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기를 기다렸고 제가 충분히 마음을 가다듬은 후에야 엄마가 있는 자리에서 한참 떨어진 곳으로 저를 데려가 엄마의 상태를 오목조목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정된 마음은 의사의 말에 다시 한번 크게 요동쳤어요. 다른 부위도 상태가 아주 안 좋지만 특히 눈이 큰 걱정이라며 시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입까지 치명상을 입어 말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언제쯤 말을 할 수 있게 될지도 알 수 없는 상태였죠. 지금 당장 엄마를 붙잡고 어떻게 된 일인지 어쩌다 이런 모습을 하게 된 건지 따져묻고 싶었지만 물어본다고 해도 대답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더욱 착잡하고 가슴이 아팠어요. 엄마가 일하는 것에 지친 것 같다는 것을 느끼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위로한답시고 말로만 제잘거렸던 제가 너무 바보 같고 원망스러웠어요. 엄마가 화상을 입은 순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하는 생각에 더욱더 저 스스로를 탓하게 되었고요. 너무나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일이 제 엄마에게 생겼다는 것이 보고도 믿기지 않았어요. 아니, 믿고 싶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계속 엄마가 혼자 있다고 느끼도록 둘 수 없어 저는 무겁게 입을 떼고 왔음을 알렸습니다.
꼭 쥔 주먹을 제 양손으로 감싸주자 엄마는 제게 걱정 말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건지 희미하게 미소를 지어주었어요. 제가 병원에 가 입원 소속을 마친 후에 엄마는 응급실에 도착한 지 3시간 만에 입원실로 올라갈 수 있었어요. 제가 울음을 꾹 참아가며 엄마를 챙겨주고 있을 때 엄마의 소식을 듣고 남편과 시모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하지만 둘이서 말하는 꼴이 아주 가관이었죠. 어머, 아주 얼굴이 엉망이 돼버렸네. 언니 어쩜 좋니? 어머님, 저희 엄마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혹시 모르세요? 저희 엄마 영영 시력을 잃을지도 모른대요. 어떡해요. 지금 말도 못해서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말도 못한다고? 이 정도면 장애인이 된 거 아니니? 후천적으로도 될 수 있다더니 이런 거구나. 우리 엄마가 장모님 꼴 안 된 게 다행이다. 화상 입은 피부 봐. 너무 징그러운 거 아니야? 그러게. 내가 저 꼴 됐으면 어쩔 뻔했어? 내가 아니라 천만다행이지. 장애인 된 사돈이라니 집안 꼴 우스워지겠네. 저 얼굴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 난 소름까지 돋는다. 그러니까 말이야. 장모님 데리고 이제 어디 다니기도 싫겠어, 창피해서. 저걸 얼굴이라고? 아유, 그럼 누가 믿을 거야? 붕대 푼 모습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아파서 끙끙 앓고 있는 엄마와 슬픔에 잠긴 제 앞에서 마치 우리가 없는 것처럼 험담을 해대는 시모한 남편. 저는 제 슬픔보다도 상해를 입은 엄마가 이런 말을 듣고 가슴에 상처를 받을 걸 생각하니 미친 듯이 화가 솟구쳐 버럭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야, 넌 뚫린 입이라고 뱉으면 다 말인 줄 알아? 어머님도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 엄마 어떤 경위인지는 몰라도 어머님께서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하다 다치셨어요. 그럼 최소한 미안함이라거나 안타까움이라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뭐? 너 말 다 했어? 이게 어디다 대고 큰 소리야? 장모님이 실수로 다친 걸 누굴 탓하냐고. 아니 내가 뭐 못할 말 했니? 우리가 뭐 틀린 말 했어? 버르장머리 없기는. 와준 것만도 감사하다고 하지는 못할 망정. 가. 어머님도 그만 가세요. 다신 병문안이랍시고 오지 마시고요. 장모님이 엄마 밑에서 일 안 시켜줬으면 지금껏 돈 벌 수 있을 것 같아? 뭘 잘났다고 바락바락 소리를 질러? 나는 정당하게 월급 주고 일 시킨 것뿐이야. 네 엄마 실수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내 입장은 뭐 편할 줄 아니? 돈을 받아가면 돈값은 해야 할 거 아니야. 후진 인력 때문에 돈 낭비한 내 쪽은 뭐 좋겠니? 무례하기 짝이 없네. 가자 아들. 속 뒤집고 사라진 모자. 시모와 남편이 아무렇지 않게 내뱉은 저급한 말들. 시모의 걱정을 덜어주려고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언제부턴가 갑과 을의 모양새로 바뀌었고 남편과 시모가 우리 모녀를 내리까는 걸 느끼고도 참았던 날들. 본인들이 월급을 준다는 것에 우월감을 느끼게 해줬나 봅니다. 그때 처음으로 바보 같은 짓이었고 후회되는 짓을 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저처럼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요? 저는 이날 남편과 시모에게 그나마 티끌만큼 남아있던 정내미까지 뚝 떨어져 한순간도 같이 있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과 시모 생각만 해도 분노에 차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 참을 수가 없어 그 길로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회사도 뒤로 한 채 저는 온전히 엄마의 병간호에만 집중했어요. 언제쯤 괜찮아질까 한참을 기다리고 또 기다린 끝에 정말 다행스럽게도 엄마는 차츰차츰 호전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엄마가 눈만 뜰 수 있게
말만 할 수 있게 해달라며 매일 밤을 기도했고, 기도하다 잠들기를 여러 번, 정말 지극정성으로 엄마를 보살피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를 만큼 꽤 오랫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끝에 화상이 다 나은 것은 아니라 흉터 치료를 바로 할 수는 없지만 조만간 붕대를 풀 수 있을 것 같다는 의사의 말에 뛸 듯이 기뻤어요. 며칠 후 차도가 좋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는 말을 하며 의사가 감겼던 붕대를 풀어주자 오래도록 빛을 보지 못해서인지 엄마는 연신 인상을 쓴 채 눈을 깜빡거렸습니다. 그리고 곧 저를 똑바로 바라보고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러주었어요. 시력도 잃지 않고 말도 할 수 있게 된 엄마. 그제서야 저는 엄마를 부둥켜 안은 채 한도의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하지만 울음도 잠시 무언가 말을 하려고 몇 차례 입모양을 뻐끔거리던 엄마는 확신이 섰는지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말을 꺼냈고 저는 엄마의 한마디에 경악을 금치 못했죠. 네 시모짓이야. 나 이렇게 만든 거. 그 한마디를 하시곤 4시간 동안이나 아주 천천히 말을 하며 제가 그 말을 받아 적으며 자신이 화상을 입게 된 자초지종을 들려주었어요. 평소에도 손님이 많지만 그날따라 유독 더 손님이 많았고 거기다 갑자기 들이닥친 단체 손님으로 정신없이 음식 준비를 하는 중이었대요. 근데 메뉴 중에 하필 튀김 요리가 있었고 새우를 튀기기 위해 식용유를 큰 기름통에 팔팔 끓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튀겨야 할 양에 비해 식용유가 조금 부족하여 시모에게 식용유를 더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고 잠시 뒤 시모가 가져다 준 식용유를 건네받았는데 묘하게 처음 보일 때 쓴 식용유보다 색이 옅어 의아했지만 주방 가득 기름 냄새가 풍긴 탓에 냄새를 맡는다고 알 길이 없었고 너무 바쁜 나머지 시모가 식용유가 아닌 다른 것을 줄 리가 없다고 믿었기에 갖다 준 것을 단번에 기름통에 쏟아부었는데 팔팔 끓던 식용유가 갑자기 용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하늘 높이 치솟아 사방으로 튀는 바람에 기름통 앞에 서 있던 엄마의 얼굴에 기름이 전부 덮어버렸다는 것이었어요. 기름의 뜨거운 열기에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던 엄마는 바닥에 튄 기름 때문에 발이 미끄러져 허우적대며 넘어지면서 시모가 갖다 준 통에 손을 디뎠고 통 깊이 손이 빠져 조금 남아있던 액체가 손끝에 닿는 순간 엄마는 시모가 건네준 것이 식용유가 아니라 물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왜 기름이 용솟음치듯 튀어 올랐는지도 그제야 이해가 됐던 거죠. 저는 엄마 말에 화를 참지 못하고 흥분한 채 언성을 높이며 그딴 살인적인 짓을 저지른 저희가 뭐냐고 물으니 시모 식당에 대한 비밀을 엄마가 알게 된 것이 자신을 이렇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처음 시모의 식당 비밀을 알게 된 것은 자신이 처음 꾸짖음을 받아 서운하다고 연락을 했을 때였다고 했어요. 실은 꾸짖음을 받았다는 표현은 솔직하게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둘러댄 것일 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큰 비밀이길래 사람을 이 지경까지 만드나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잘난 식당 비밀이 대체 뭔데? 뭐길래 엄마를 이렇게까지 다치게 한 건데? 항상 주문한 식재료가 오면 정리는 꼭 네 시모가 있어. 그건 자기가 해야 할 일이라며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았고 이상하게 그날은 네 시모가 잠깐 자리를 비운 틈에 재료들이 도착한 거야. 엄마의 말은 이랬어요. 자신이 시모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도착한 재료를 치워야 곧 몰려올 손님들이 다니기가 수월했고 마침 시간적인 여유가 돼서 이래저래 따져봤을 때 시모가 돌아와서 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보다
자신이 간단하게 정리를 해놓으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 재료 정리를 시작하셨대요. 도착한 재료들을 보니 업체 이름이 어딘가 익숙했고, 가만 생각해보니 예전에 오랫동안 일했던 식당에서 보지도 않고 거르는 업체와 똑같은 곳이었답니다. 그곳의 식재료는 불량한 재료를 납품하는 업체로 동종업계에서 소문이 난 꽤 유명한 곳이었대요. 기억을 더듬어 보니 이상한 건 또 있었답니다. 손님이 많기는 하지만 분명 제 날짜에 소진하지 못한 재료는 어떤 식당이든 생길 수 있기 마련이지만 단 한 번도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았대요. 처음에는 소비가 잘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넘겼는데 의심하고 드니 모든 걸 다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엄마는 재고가 남은 냉장고에 가서 식재료 날짜를 확인해 보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들도 꽤 보였다는 겁니다. 엄마는 먹는 음식을 판매하는 곳이기에 위생이 제일 중요시되어야 하는 이 식당에서 음식 재료조차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다는 것을 알고 나갔다 돌아온 시모에게 상태가 좋지 않은 재료를 혹시 사용하는 것이라면 지금부터라도 그러지 말자며 손님들의 건강은 물론 식당의 이미지까지 안 좋아질 수 있으니 꼭 시정해달라고 이야기하셨대요. 하지만 시모는 그런 엄마의 말에 콧방귀도 끼지 않았대요. 업체도 지금 이용하는 곳은 안 좋은 소문이 많으니 다른 곳으로 알아보자고 좋게 이야기했지만 시모는 엄마에게 되려 업체고 나발이고 식당에서 잘리고 싶은 거 아니면 조용히 입 다물고 일이나 하라며 자신의 가게에서 사장 행세하려고 들지 말라는 말을 내뱉고는 손님을 응대하러 횡하니 사라졌다고 했어요. 엄마는 자신이 그래도 알아듣게 이야기했고 원래 나쁜 사람이 아니니 잘 판단하고 자신의 의견을 들어줄 거라고 믿었지만 시정되지 않고 안 좋은 재료를 사용하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더는 눈 감고 입 막은 채 지켜만 볼 수 없었던 엄마는 모든 증거를 사진으로 남기기 시작했대요. 엄마는 시모에게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다 사진을 찍어 시청에 고발하겠다고 말하며 제발 지금껏 썼던 재료들을 처분하고 좋은 재료로 자긍심을 가지고 식당을 운영하는 것에 힘쓰자고 이야기를 했고 엄마의 말에 시모는 자신의 가게를 어떻게 운영하던 그건 자기 마음인데 왜 참견이냐며 자신을 가르치려 들 시간에 돈 받고 일하는 거면 입 닥치고 일이나 잘하라며 으름장을 놓는 것도 모자라 주방일하는 직원 주제에 까불지 말라는 말까지 덧붙이며 갑질까지 보탰다고 합니다. 그날 분이 풀리지 않던 시모는 엄마가 시청에 가서 자기의 식당을 고발하는 것을 막으려는 심산으로 엄마에게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것이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히도 엄마는 사진으로 남긴 다수의 증거들을 물론 증거 수집을 위해 시모와 대화할 때 녹음 기능을 켜놔 시모와의 모든 대화가 전부 다 녹음이 되어 있었어요. 녹음된 내용에는 시모를 어떻게든 설득해보려는 엄마의 목소리, 그리고 그런 엄마를 모욕하는 시모의 대화부터 엄마가 당한 사고 당시 상황의 소리까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녹음된 것이 거의 끝날 즈음 아주 작게 들리는 시모의 목소리를 캐치하고 다시 들어보기 위해 저는 그 부분을 다시 돌려보았고 스피커 부분에 귀를 바짝 대고 시모가 조용히 속삭인 말이 또렷하게 들려 온몸에 소름이 끼쳤어요. 물을 더 갖다 줬어야 했는데 아쉽네. 온몸이 기름으로 뒤덮였으면 더 좋았을걸. 불이 엉겨붙었어도 재미있었을 거야. 대체 머릿속이 뭘로 채워졌음 이런 악마 같은 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제가 알고 지낸 시모가 아닌 악마가 빙의를 해서 말하는 속삭임 같았어요. 저는 증거 사진들과 녹음해 놓은 파일을 제 휴대폰으로 복사해서 옮겨놓은 후 그 길로 시모에게 찾아갔습니다. 마침 점심때라 식당 안은 식사 중이던 사람들로 붐비었죠. 이 많은 사람이 불량하고 더러운 재료로 만든 음식들을 먹고 있는 거라는 생각에
참을 수가 없어 크게 소리를 쳤어요. 그만, 모두 그만두세요. 이건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와 불량 유통된 재료들로 만든 음식이에요.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남의 장사 망치려고 작정했어? 어? 이건 아요. 이곳 사장은 직원이었던 저희 엄마에게 고의로 해를 입힌 범죄자입니다. 당장 식사를 멈추세요. 상한 재료와 다름없는 재료들로 만든 음식입니다. 증거도 있어요. 저는 말을 마친 후 엄마가 녹음해뒀던 파일을 가장 큰 소리로 설정해 재생시켰고 손님들은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중 인상이 험상궂고 깡마른 한 남자분이 저번에 와서 먹을 때 약간 비이상하는 냄새가 나더라며 혼잣말을 흘리자 폭동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손님들은 일체 항의를 해댔어요. 시모는 저를 노려본 후 곤란한 표정으로 손님을 응대하기 바빴고요. 저는 비좁은 테이블 사이를 다니며 증거 사진을 손님들에게 보여주었고 식당으로 오는 길 사진관에 들러 뽑은 사진들까지 나눠주었어요. 시모의 식당 대다수는 오랜 단골이었기 때문에 손님들은 배신감의 분노를 감추지 못했어요. 식당 안을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고 나와 시모를 상대로 고소한 후 남편과의 이혼 소송 신청까지 일사천리로 마쳤고 저희 모녀에게 복수하겠다며 협박이라도 하러 올 줄 알았던 예상과 달리 시모와 남편에게 연락조차 없었어요. 그 사이 저희 엄마는 건강을 되찾아 퇴원을 하게 되었고요. 저도 회사로 복귀하여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막 돌아가고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두어 달쯤 되었을 때 외근으로 생각보다 일찍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저희 집 현관 앞에 시모와 남편이 찾아와서 문 좀 열어보라며 연신 현관문을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엄마는 제발 돌아가라고 고래고래 소리치고 있었고요. 놀라고 화나는 마음에 황급히 다가가 소리를 쳤어요. 무슨 볼 일이 있다고 여길 찾아와요? 경찰 부르기 전에 빨리 가세요. 아가, 우리 원래 이러지 않았잖니. 내가 다 잘못했다. 한 번만 눈 딱 감고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응? 이렇게 싹싹 비르마? 그래. 여보, 우리 엄마가 식당 운영을 잘 해보려고 하다 한 번 실수한 거야. 그러니까 제발 우리 엄마 좀 살려주라. 실수? 그럼 나도 네 엄마 얼굴 저렇게 만들어 놓고 실수라고 할까? 그래 볼까? 어떻게 한번 저질러 봐? 어머님 모시고 돌아가. 더 할 말 없어. 내가 잘못했다고 하잖니. 네가 식당에 와서 했던 행동 때문에 지금 10년 넘게 잘 운영하던 식당이 망하게 생겼고 나 네 엄마 때문에 콩밥 먹게 생겼어. 제발 사실이 아니라고 수습만이라도 좀 해주렴. 어머님,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제가 수습할 건 없죠. 손님들도 사실을 알 권리는 있어요. 그러게 왜 그렇게 나쁜 짓을 하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우리 엄마 때문에 콩밥을 먹는 게 아니라 당신이 한 짓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던 미수나 다름없는 범죄예요. 그게 왜 우리 엄마 때문이에요? 당신 때문이지. 말은 바로 해요. 가족이었던 게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잘못한 줄 알면 그만 찾아오세요. 그날이 지난 뒤로 제가 회사에 나가 있는 동안 수차례 엄마를 찾아왔었다는 말을 듣고 저희는 살고 있는 동네에서 최대한 멀리 이사를 가게 되었고 그제야 시모와 남편의 원하지 않는 방문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사를 갔다고 연락을 안 할 리 없었고 핸드폰에 매일같이 남편과 시모가 부재중에 찍혔어요. 그간 저희를 무시했던 것에 대한 벌로 저도 똑같이 무시해 주었는데 그건 못 참겠는지 시모는 제게 마지막엔 협박성 문자까지 보내왔고 저는 모조리 무시한 채 엄마를 상해 입힌 사건에 얹혀 처벌을 해주길 요청했습니다.
그 후로 연락처를 차단해 연락이 끊겼다가 나중에 이혼 소송 때문에 법정에서 남편을 만났을 때 알게 되었는데 시모의 만행이 온 동네에 퍼져 손님이 뚝 끊긴 것도 모자라 오랜 단골들이 제가 뿌렸던 사진을 증거로 시모를 신고했다고 하네요. 엄마에게 저질렀던 끔찍한 일과 단골들의 신고가 더해져 가중처벌을 받게 되었고 거기다 시모를 상대로 신고한 단골에게 피해 보상까지 해줘야 하는 상황에 놓여 그동안 모았던 돈은 물론 식당을 내놓았으니 팔리면 메꾸려고 식당을 담보로 받은 대출에 사채까지 끌어다 쓴 탓에 하루가 다르게 늘어난 이자와 원금으로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고 해요. 시모가 샀던 식당 상가는 소문 덕에 거들떠보는 사람이 없어 애물단지 신세라네요. 저희 엄마 문제로 고소했던 것도 무서운 형벌이 나와 시모는 죗값을 치르러 떠나버렸고 혼자 남은 남편은 자신의 앞으로 생긴 빚도 모자라 시모가 쓴 사채 때문에 회사의 사채업자들이 찾아와 행패를 부린 탓에 실직하게 되었다며 제게 눈물 콧물 다 짜며 끝까지 뻔뻔하게 위자료를 감액해달라고 요구하더라고요. 엄마도 범죄자 되고 산더미처럼 쌓인 빚 때문에 알거지 신세가 된 자신이 불쌍하지도 않냐며 신세 한탄까지 하길래 아직도 자신의 처지만 중요하고 반성할 기미가 전혀 없는 남편에게 저도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요구했고 그간의 모든 서러움을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벌써 이 일이 있는 지 1년이 다 되어가네요. 저희 엄마는 여전히 화상 흉터를 치료 중이세요. 화상이 심했던 만큼 흉측하게 남은 흉터 때문에 자존감이 바닥을 쳐 바깥 활동에 거부감이 컸던 엄마의 모습이 가끔 떠오를 때면 아직도 너무 죄송스럽고 마음이 아파요. 그럴 때마다 엄마는 사연을 들으며 본인만 힘들지 않다는 걸 위로받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엄마를 위해 사연을 보낸 것도 그 이유고요. 그리고 지금은 예후가 좋아 치료가 끝난 후에는 비록 흉터가 말끔히 사라지는 것까지는 무리여도 그래도 다시 예쁜 얼굴을 볼 수 있을 거라네요. 엄마가 다 나으면 작게나마 식당을 하는 게 엄마와 제 소원이었는데 곧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행복한 요즘입니다. 저의 안일함으로 엄마가 이렇게까지 된 것 같아 아직까지도 죄책감이 너무 커서 힘들지만 큰 폭풍우가 지나간 후에는 햇살이 더욱 따스히 내리쬐는 것처럼 저희 모녀에게도 따뜻하고 포근한 햇살이 가득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제 글을 들어주신 모든 분께도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